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둔화로 전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수출이 세계의 교역량에 비해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역량 둔화 추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전 세계적인 투자 부진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투자 부진에 따른 세계의 교역량 둔화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 세계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소비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정부 소비 비중도 확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소비에 비해 수입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및 투자가 1원 증가할 경우 수입은 각각 0.25원, 0.1원 및 0.32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소비에 비해 부진할 경우 교역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훨씬 큽니다. 중간재와 자본재가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투자 수요에 크게 의존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 중 전 세계 투자에 의해 유발된 부분은 47.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의 15.5%가 글로벌 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부터 훨씬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글로벌 소비에 비해 글로벌 투자에 훨씬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전 세계 최종 수요 구성의 변동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투자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7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운송장비 등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의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 비중의 축소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매년 평균 0.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성장률이 매년 각각 0.14%포인트 및 0.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부진은 다양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겠습니다만 글로벌 투자 부진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망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이 사양 산업에서 유망 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기업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